제 첫사랑 두 번째 이야기 기대하고 계셨나요? 그렇게 두 번째 아이디를 만들면서 첫사랑을 만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처럼 실패할 순 없으니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를 만드는데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병 속에 어떤 쪽지를 넣어서 바닷물에 띄우는 거예요. 누군가 간절히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디를 지어봤거든요. 마음섬이라는 아이디였어요. 이 아이디의 뜻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도의 어떤 숨은 뜻을 이해할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통할 것 같다. 마음섬의 뜻은 사람의 마음은 섬이고 그 섬에 가닿고 싶다라는 뜻으로 지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 아이디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분의 아이디는 노스텔지어였어요. 향수란 뜻이잖아요. 왠지 분위기 있더라고요. 말씨도 정중하고요. 무엇보다 급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세이클럽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요. 대화할 수 있냐고 물으면 일단 제가 이분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호회 온라인 활동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항상 온라인 바둑을 두고 있어서 시간 날 때 그분한테 쪽지 주면 채팅창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알아갔던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했어요. 지적이었고요. 알고 보니 같은 대학도 나왔더라고요. 온라인상으로 서로 충분히 마음이 통하면서 뭔가 호기심도 있고 설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통화도 많이 했어요. 거의 전화기가 뜨거울 정도로 통화했었고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연애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는 한 20분 거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20여일 만에 제가 튕겨서 만나게 됐거든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렇게 오래 걸리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제가 튕기는 거 싫어하는데 원래 제 성격대로 솔직하게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제가 튕겨서 제 가치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인연이 되려고 그랬겠죠. 어쨌든 저희는 만났고요. 처음 만날 때 그분은 차가 없고 제가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발견했는데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었겠죠. 놀래가지고 부끄러워서 한 바퀴 돌고 그분도 저를 봤는데 제가 도망가더래요. 차에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웠던 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채팅을 할 때 어떤 대화 맥락에서 제가 장애가 있다는 걸 느꼈대요. 사귀어 보니까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센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탈 때 제 다리가 안 보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탔잖아요. 내릴 때 자기가 업어야겠다 생각했대요. 그리고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내릴 때 다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또한 인연이 되려고 그랬겠죠. 그 포인트가 상당히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헤어지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밥 먹자, 차 마시자, 잠깐 이야기하자 등등. 저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또 연연하긴 그래서 계속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영 마음에 없진 않았겠죠?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요. 정치, 심리학이 어떻고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밤이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도 먹고 그냥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서로 많이 외로웠던 남녀들이잖아요. 밤이고 차 안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확 내리고 저희가 있던 곳이 산속에 위치한 공원이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정전되듯이 원래 차 안에 둘뿐이었지만 뭔가 전기가 확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느새 제 손이 그분 손 위에 있더라고요. 저 원래 그렇게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은
나도 몰래 그랬나 봐요. 그 뒤에 그분이 자꾸 자기가 집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옥신각신 왔다 갔다 그분 집과 제 집으로 왔다 갔다 차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느새 밤이 새고 아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밤새 드라이브 하는 극한 드라이브 데이트를 1년 가까이 하면서 보냈어요. 진짜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무슨 투잡 쓰리잡 하듯이. 그분은 자기는 그렇게 드라이브가 좋다면서 사람 많은 데는 싫다면서 진짜 그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좁다고 급기야는 휴가 때는 전국 일주까지 다녀왔어요. 낮에 피아노 레슨을 하고 마치고 나면 이분이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 차를 타고 계속 드라이브를 다니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처음엔 너무 좋았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지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매일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중엔 좀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게 콩깍지가 한 1년 정도 씌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짜증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알아버린 드라이브 매력에 그 후로 저도 친한 사람들이랑 참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남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사랑을 처음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날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되게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화도 잘 못 내고 제 요구도 잘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너무 예쁘게 봐주니까 그때부터 제가 공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껏 담뿍 사랑을 받는 게 어떤 느낌인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예쁨 받는 게 뭔가를 제대로 제가 처음 느껴봤거든요. 30살 때까지 저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은 많았어요. 짝사랑 수도 없이 해봤고요. 지금 말하는 썸 그런 거 저도 많이 타봤죠. 근데 항상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사랑이라면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리움 같은 건데요. 좋아할 땐 좋아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그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해도 사랑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이런 감정이 진짜 존재하는 건가? 나도 가능할까? 이랬는데 이분 만나고 3개월 있다가 손도 제가 먼저 잡았는데 고백도 제가 먼저 했어요. 근데 그 고백 받는 얼굴도 또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는 나름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도 사랑한다 말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면서 뭐 그 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랑한다고 밥 먹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시작된 사랑은 봇물 터지듯이 막을 수는 없었나 봐요. 이분은 대학 때 첫사랑을 했었는데 안 좋게 헤어지고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케이스였거든요.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사랑이라는 문을 연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깊었겠죠.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한참 사귈 때 내가 그 말 듣고 이게 사랑하는 상대에게 최고의 칭찬이다 하고 느낀 게 자기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너무 편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성격상 공감을 잘하고 배려를 잘하다 보니까 또 대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대화가 좀 끊기지 않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저 사람이 뭐에 관심 있어 할까 반응이 보이면 대화를 이어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빵 터지면 거기에 희열을 느끼기도 해요. 약간 개그 욕심도 있나봐요. 저와의 대화가 재밌다 편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게 진짜 편안함의 최고치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는 저에 대한 평가인데요. 보통 저를 만나면 지금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밝다고 얘기 많이 해요. 긍정적이고 직접 만나본
만난 분들한테는 99%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어두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의식이 너무 좀 가해. 풀어서 얘기하자면 너무 자기를 의식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도 처음이었어요. 자기도 심리학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통하긴 했어요. 심리학 좋아하는 사람 치고는 참 여자 마음은 모르던데 말이죠. 아무튼 그 말 그때 저 되게 부인했었거든요. 아니 나보고 어둡다고 한 사람은 없는데 왜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자신을 의식한다는 말은 그때까지 저를 굉장히 잘 정리해주는 말이었던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도 굉장히 저를 관통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뻥 같은 멘트인데 자기 무릎을 베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유치하잖아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을 하면 느낀 게 있다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그 밑바닥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투영돼서 보이더라고요. 이 말을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 이기심, 내 자만심, 일단 내 못난 모습, 내 잘난 모습 그런 게 그에게 다 쏟아내져서 거울처럼 내 자신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한테는 예의를 따지지 않듯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체면이고 상관없이 애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귄 동안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새삼 많이 느꼈거든요. 사랑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성찰하게 됐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과거가 미래가 다가오는 거라고. 제 인생에 있어서 첫사랑은 여러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남자친구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 인사를 왔고요. 우리 오빠 결혼식에도 같이 갔었고요. 저로서는 남자친구의 베프 커플들끼리 가는 여행에도 같이 간 적이 있고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 남자의 연인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 느낌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한 3년 반쯤 사귀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유일하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깊이 사귀었던 만남이었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났고 헤어질 때까지도 거의 며칠 빼놓고는 봤거든요. 저희 사귈 때 다 부부 같다고 했거든요. 10년 산 부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서로 이제 편해 보였다는 거겠죠. 격이 없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처음 했어요. 내가 막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면 해야겠지. 만약 결혼하면 이 사람하고 해서 아이도 낳고 평생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때. 틀린 그림이었나 봐요. 근데 왜 헤어졌냐고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이. 생각해보니 다시 못 올 젊고 풋풋한 나날이었네요. 그때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봐도 그때 제가 너무 예뻤더라고요. 제 인생 통틀어서 그때 제일 날씬했고요. 날씬하니까 미니스커트까지는 못 입더라도 제가 입고 싶은 스타일 옷 다 입어봤던 것 같고요. 그때 옷 사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아무거나 척척 맞으니까. 아무튼 가장 아름다웠던 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없었으면 좀 억울할 뻔했어요. 다들 첫사랑 있으시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